2월 19일 수요일 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다들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어, 오늘 시장은 코로나 확진 관련 이슈로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시장을 장악한 날이었는데요. 시장의 종목을 떠나서 이렇게 자꾸 확산이 돼서는 참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잘 좀 대처를 잘 했다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자, 일단 공부부터 합시다 하고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합시다. 저희들 나갔던 미션 종목들이 보면 대원 종목 몇 개는 안 했죠. 대원, 파마리스지, 프로덕션, LNC 바이오, GST, 덕성우, 기산텔레콤, KM모터스. KR모터스가 오늘 모습이 좀 좋았는데 변경 상장되는 종목들이 시장에 잘 요즘은 잘 안 받아줍니다만은 항시 관심거리는 둬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아침에 일찍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은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멍텅구리 되거든요. 되는데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경 상장되는 종목들은 받아줄 때도 있고 안 받아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KR모터스는 이제 좀 좋은 모습으로 재무 구조나 이런 게 다 좋아진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이런 종목을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 큰 차이겠죠. 하신 분들은 좋은 모습, 어,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기산텔레콤은 시가가 어제 5% 정도 시간에 올란 종목이라 그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한번 보자 했지만 역시 굳이 비싸게 살 그런 이유는 아니었지요. 예. 시가 플러스 4% 출발했군요. 고가가 7.3%. 음, 시가 출발하고 가지를 못하고 바로 내려오죠. 이리 되면 틀린 거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차트는 차트에서 공격적으로 시가를 높게 띄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띄었으면 가져야 됩니다. 바로 가야지. 이렇게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거기서 한물 죽은 거라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만 한 2%대 들어간 애들이 있겠죠. 들어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가 7%대 매도가 나왔겠죠. 당연히 왜? 여기가 팔면 5%를 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끝없이 추락을 하게 되던 거죠. 그래서 고점 종목에 있는 종목이 시가를 높게 잡아줄 때는 그때는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강하게 탁 치고 가야 되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버리버리 하면 그것은 일단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봐야 합니다. 잘 대응하시는가 모르겠네요. 다음 기세주는 GST 한번 봅시다. GST 흐름은 참 좋죠. 좋은데 우리가 아마 해왔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종목인데 보유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GST는 오늘 만들어는 줬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기다리자, 만들어 보자 했는데 딱 그대로 됐네요. 그죠? 봅시다. 플러스 0% 출발해서 마이너스 3%까지 밀렸다가 플러스 1%로 마쳤다. 이거는 수익을 관계를 떠나가지고 이런 것은 오늘 딱 꼬나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아주 좋은 트레이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매매를 하다 보면 아주 작은 흐름이 전체적인 자기의 계좌나 매매에 있어서 큰 흐름을 바꾸는 그런 어떠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작은 흐름이 예를 들면 뭐 종가 베팅을 정말 한번 승부를 걸었는데 그 다음날 그 종목이 상한가로 간다든지 뭐 그리고 팔려고 했다가 못 팔고 내일 팔지 했는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10% 빠지더니 하한가로 간다든지 별일이 아닌 일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 번씩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받아서 올리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별게 아닌가 싶어도 이게 성공적으로 나중에 한번 봐봐야 되겠지만 성공적으로 살아만난다면 자가를 좀 깔아주고 살아만난다면 이 한 번의 찬스가 큰 흐름을 가져오거든요.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항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GST가 좋았습니다. 파마 리서치 시가를 2% 띄우고 플러스 5%까지 갔다가 플러스 1% 밀렸다가 플러스 2%로 맞췄다. 오늘 뭐 별행 관련주 때문에 지대로 좀 힘을 좀 못 쓴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보자. 그래도 뭐 나름대로 입질은 다들 했네요. 기관들하고 약합니다만은 이런 도지는 좀 조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밑에서 몸을 일으키는 지금 종목인데 이 도지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혹시 보유하신 분이 있으면 이 꼬리 깨고 내려오면 그냥 나오세요. 굳이 크게 뭐 다칠 일은 없으니까 시가 2%니까 뭐 종가상 2%로 맞췄으니까 다칠 일은 없죠. 꼬리에 해봤자 뭐 1%짜리니까 나와서 이게 44,000원인데서 다시 또 들어가면 되니까 그죠? 그래도 시간 내에서는 플러스 0.5%로 맞췄네요. 지켜봅시다. LNC 바이오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네요. 아침에 마이너스 0.9% 출발했다. 저가가 마이너스 2%까지 밀렸다가 플러스 6%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상 플러스 2% 맞췄다. 그래도 빨갛게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건 이건 좋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흐름이 우상방적으로 딱 잡아가지고 흐름이 좋죠. 잡아주고 다시 가는 스타일이단 말이죠. 이 고점에서는 상당히 다 사람들이 다 겁나거든요. 이 지점은 땡 해가지고 잠시 밀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응을 하기는 좀 힘들었겠네. 그냥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됐겠네. 안 그러면 땡 해고 마이너스 2% 살짝 찍어주고 탁 보합을 치고 올라갈 때 시가를 회복할 때 마이너스 0.9%니까 그때 들어가도 됐겠네요. 크게 이랬을 때는 매매 개념을 가지고 제가 들어가라 그랬죠. 내가 당일 수익을 먹을 것인가 이 종목을 끌고 갈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잘 잡고 들어가야 좋죠. 뭐 나쁘지 않네요. 그지?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이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배포도 있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남들은 겁나서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꼭 그럴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매번 하지만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잘났다 한 놈하고 같이 노는 것이 쇼부가 빠르죠. 대원 한번 봅시다. 대원도 잘 갔네요 오늘. 뭐지요? 시가 플러스 0.9%, 고가가 플러스 4%, 종가가 플러스 3.9%. 거래량은 극히였군요. 거래량이 극히였군요. 뭐 이런 것은 그냥 뭐 어떤 판단을 내리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러기에는 이 거래량 작은 것은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냥 시장에 가만히 몇 개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 10만 주짜리 종목을 가지고 뭐 이걸 뭘 분석하고 이럴 거는 못 돼요. 누구 하나 뭐 그냥 마음 먹고 톡 팔아버리면 음봉이 하나 요만큼 나온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그냥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낫겠죠. 자기가 만일에 우리가 대원은 제가 이날짜 이달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언제 말씀드렸죠? 저는 좀 일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마 저 동네에서 찾아보면 대원을 제가 말씀드린 날에 어디 있을 겁니다. 이 날짜인가 뭐 일단 지켜보지요. 그리고 탑 엔지니어링, 탑 엔지니어링도 오늘 좋았네요. 시가 보십시오. 시가가 좋잖아요. 플러스 0.8%. 그지요? 예. 이런 제가 말하는 기세주는 시가를 높게 안 잡는단 말입니다. 시가를 높게 잡으면 팔아먹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가가 높을 때는 참 조심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이만큼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 시가까지 아침에 툭 띄워놓으면 되나요? 안 되지. 좋네요. 그죠? 봉이 두꺼워졌죠. 예. 봉이 두꺼워졌다는 것은 좋습니다. 플러스 0.8%에서 고가가 플러스 9.8%, 종가가 플러스 9.0%, 그 상태로 그냥 맞췄네요. 그죠? 그래, 이런 흐름이 참 좋거든요. 한번 딱 자리를 잡아주면 꾸준하게 가서 딱 맞춰주는 거. 예, 이런 게 좋단 말이죠. 이렇게 배 꼬꾸라졌다가 또 올라가 이런 것은 별로 썩 좋지는 않죠. 오늘 기세주는 뭐 다들 좋았네요. 다들 좋았고 득성우 플러스 3% 시가를 잡아주고 그대로 밀려버렸죠. 그래서 마이너스 9%까지 밀렸다가 마이너스 7%로 맞췄는데 지금 이 지점은 지금 뭐 이 꼬리 지점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점은 들어가 볼 만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9%대 들어갔겠죠. 근데 종가상으로는 조금 끌어올려서 맞춰야 되거든요. 간격이 한 5% 간격 플러스 9% 저점을 잡아줬으면 플러스 한 4%나 마이너스 한 4%나 이리 올라가지면 한 5% 수익 안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게 지금 오늘 그렇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끌어올리지를 못하니까 종가상 7%를 맞추니까 실망 매물이 시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서는 3% 정도 빠져 있단 말입니다. 요만큼 빠져 있죠. 3% 정도. 그래서 장 마칠 때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마치느냐에 따라서 참여한 사람들이 보유를 할 수가 있고 매도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다. 득성우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9%까지 밀린 건 좋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끌어올렸으면 적어도 이 정도에서는 같이 놀아줘야 되거든요. 그래 놓고 맞춰야 꼬리가 조금 길면서 내일 반등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맞히니까 도로 내려와서 맞춰버리니까 보유를 안 하려고 그러죠. 저희들은 종가에 보유를 좀 했습니다. 내일 뭐 마이너스 3%니까 아침부터 시가가 좋을 리는 없겠죠. 아마 득성우는 내일 모습이 아마 중요할 겁니다. 근데 때가 안 좋지요. 코로나 애들이 준동을 하는 때에 만나가지고 안 그러면 오늘 내가 이렇게까지 나쁜 모습을 보일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좀 준동을 할 텐데 오늘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 오늘 50이 그리 강하지를 못했거든요. 50이 강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50이 대장주 아닙니까? 강하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장 마감 때 겨우 70만 주, 60만 주 왔다리 70만 주에서 왔다 7, 80만 주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거래량이 4천만 주예요. 4천만 주면 적어도 한
아무리 안 좋게 잡아줘도 400만 주 이상은 잔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70만 주, 80만 주 있었단 말이에요. 종가상에 이제 뭐 사람들이 매수를 좀 넣어서 뭐 100만 주 이상은 됐다고 하지만 100만 주 이상이 돼도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대장이 모습이 비리비리하니까 나머지 종목들도 다 힘이 없었지요. 그래서 내일 뭐 전체적으로 오늘 뭐 뉴스나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내일도 아마 뭐 시장을 좀 유린을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할 건데 코로나 관련주 매매를 하실 때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항시 상위 1, 2, 3, 4등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현황판 제가 그 요 며칠은 업데이트를 안 했거든요. 뭐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안 했는데 오늘 또 다시 발발이 되었으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서 해 놓았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제가 항시 여기에다 딱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보시고 참조하실 분은 또 참조하시고 그러십시오. 자, 뭐 오늘 시장은 좀 어지러웠지만 우리들이 한 종목들은 다들 뭐 무난하게 지할짓을 좀 했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 미션 종목 봅시다. 내일 며칠이죠? 2월 20일이죠.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은 변동성이 강한 날이기 때문에 매매할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길게 매매를 하면 안 좋다. 길게. 뭐든지 시초장에 서로 정신 없을 때 먹고 팔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제일 좋은데 점점점 뭐 복잡계나 혼잡계로 넘어가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기 때문에 실력이 낮은 사람들은 먹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초보분들은 아침에 뭐 니세 내세 없이 서로 박치기 할 때 그때 얼른 옆에 끼어들어서 먹고 빨 도망을 쳐라 이 말입니다. 조금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눈이 밝은 애들이 야무딱지게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초보분들이 못 이긴단 말이죠. 자, 내일 미션 종목, 내일 신규 상장주가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이벤트 관련주로 잡아줘야 되죠. 신규 상장주가 있는 날은 이벤트 관련주를 잡아준다. 서남이죠, 서남. 뭐, 일단, 오랜만에 신규 상장주니까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서남. 공모가가 얼마지요? 공모가가 요즘 뭐 다 설명을 잘 해주니까 공모가 3,100원. 장외 시장에서는 공모가보다 한 30% 정도 올라가지고 지금 뭐 서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잘 참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장외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참조를 해 놓는 게 좋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일단 밴드 상단으로 잡혔죠. 오랜만에 참 뭐 신규주 하나 나타나네요. 요즘 1월달 일단 너무 신규주가 없어서 큰 재미는 없죠. 근데 유통 물량이 이제 금액이 3천짜리고 이러니까 유통 물량이 많긴 많습니다. 락업 비중이 42% 정도. 당연히 그러니까 유통 물량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통 물량이 58%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통 물량이 한 1170만 주. 1100, 뭐 편하게 80여만 주로 막 기억을 합시다. 초기 물량 주는 물량이 좀 많긴 많습니다.
일단 뭐 이 회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서남은 뭐 반도체 회사죠. 반도체 장비. 예. 우리 요즘에 소부장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음, 그냥 특이한 점은 제법 그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이 반도체 장비 기업 쪽에서는 이름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이 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음, 음, 그것은 참 아주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게 보고 싶네요. 그런 회사는 사실 좀 많지는 않은데 조금 좀 그렇군요. 근데 뭐 제가 웃긴 게 뭐냐면 하던 일은 이 반도체 장비 기업 뭐 소부장 같은 그런 업을 하면서 이름은 서남 이래서 난 어디 저 이름이 좀 고풍스럽지 않습니까? 난 부동산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남 그런 하는 일은 아주 뭐 첨단 일을 하네요. 아따 그것도 참 특이하네요. 어 고온초 전도체 분야 강점. 좀뭐 그런 말들이 참 어렵습니다. 저런 거는 공부를 다 해야 하는데. 에, 일단 뭐 소부장 관련주로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음. 어쨌든 뭐 기관에서는 나름대로 뭐 참여를 많이 했네요. 경제적으로 참여를 했고 경쟁률이 경쟁률이 상당했네요. 그죠? 안 그러면 요즘에 신규 상자주가 없어서 그랬네요. 1228대. 야, 근데 뭐 이래봤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신규 상장주는 뚝뚝 열어봐야 합니다. 아무리 뭐 좋니 안 좋니 뭐 몇 좋으니 돈이 밀리니 안 밀리니 이래 해도 문을 열어봐야 알죠. 자, 단점은 보면 뭐 유통 물량이 좀 많다는 게 좀 단점이죠. 저 유통 물량이 좀 많다는 게 단점이고 뭐 제도에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많이 보입니다. 이런 장점 그리고 이런 관련주도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최대의 장점은 오늘 비록 패런 관련주가 시장을 장악을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 또 만일에 패런 관련주가 오늘 시장을 장악을 안 했다면 시장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습의 시장 그냥 개판 같은 시장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왜? 주도주가 없으니까. 시장이 어지러우면 신규주에게는 그게 호재입니다. 시장이 어지러우면 신규주에게는 호재입니다. 어, 시장의 마켓이 참여자들이 어떠한 매매를 하든지 어떠한 종목의 승부를 거든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 주도주가 없으면 어디에 승부를 걸 데가 없죠. 그래서 그런 때에 상장을 하면 타겟이 딱 명확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KL모터스 같은 것도 그러한 경우였죠. 아침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준동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얘가 관심을 받은 이유는 오늘 시장이 별게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깔았기 때문에 그러였거든요. 뒤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준동을 했죠. 하니까 도망을 쳐버린 상황이지만은 만일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없었다면 얘는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시장이 어지러우면 신규주한테는 호재다. 요즘 시장이 좀 어지럽죠. 그리고 배런 관련주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 배런 관련주 하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런 종목 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정신 사납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노리기에는 또 좋죠.
그래서 장점, 단점보다는 좀 장점이 조금 많아 보입니다. 많아 보이고, 제가 보는 최대의 장점은 금액대입니다. 금액대. 음, 몇만 원짜리 이런 것보다는 이런 몇천 원짜리가 사실 참 보기 드문데, 뭐 이것도 장점은 되겠네요. 하지만 제가 누누이 우리 신규 상장에서 작년 1년 동안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았습니까? 역시 결론은 뭡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되거든요. 다들 어떠한 종목을 다들 거래를 해서 다들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자기는 돈을 못 벌었어. 돈을 손실을 봤어. 캔들은 빨개 해가지고 장마칠 때 떡 이렇게 빨개 돼 있는데 자기는 여기서 10% 이상 20% 가까이 손실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둘지 마시고 신규주니까 안 봐줄 수는 없죠. 하지만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천천히 좀 확인을 하고 흐름을 보고 그리고 내일 또 의외로 오늘 저녁에 계속 뭐 뉴스가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또 변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응집력이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서남이 과연 코로나 애들과 좀 차별화되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엉덩이를 쫓겨 가지고 저리 또 밀렸지 그런 걸 좀 잘 살피면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일단 이벤트 관련주는 이렇게 서남을 한번 봅시다. 그 외에 몇 가지 종목은 기세주를 좀 보죠. 내일 볼 기세주는 목요일 같은 날은 막 시장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기세주 같은 걸 좀 보는 게 좋습니다. 보통 기세주들은 저런 테마 같은 데 휩쓸리지 않고 자기 갈 길을 자기가 가거든요. AD 테크놀로지, 가비아, 네페스, 탑 엔지니어는 오늘 모습이 좋아서 내일 한 번 더 봐도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봅시다. 기세주 AD테크 한부터 한번 봅시다. 고점을 찍어주고 반등을 꼬리를 잡아서 반등을 올준데 가려고 했지만 못 갔죠. 못 가니까 다시 내려왔는데 내려온 지점이 지금 아주 애매한 지점에 내려왔습니다만은 반등을 잡아주고 자갈을 깔아주고 꼬리를 탁 치켜 세우면서 맞췄단 말이죠. 근데 이 마친 지점을 보면은 별로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많이 남지 않았다고요. 오늘 기간이 7만 주 정도로 샀네요. 며칠 동안에 5일 동안에 산 것 중에서 오늘 최고 많이 샀구만요. 외국인은 4만 주 정도 샀고 너희들도 사고 있구나. 그러면 같이 한번 봐줄 필요성은 있다. 시장이 어지러울 때는 이런 기세주가 또 오히려 더 모습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좀 안정되죠. 차트를 줄여보면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네. 사다리 하나만 탁 걸치면 딱 가겠구만. 이리 되면 이게 좀 매매해 보이거든요. 이게 매매해 보이거든요. 내일 한번 봅시다. 가비아 오늘 7% 정도 올랐습니다. 이놈은 상승력이 그렇게 좋은 놈이 아니군요. 이렇게 봉이 두께가 좀 두꺼워야 되는데 두껍지가 못해요. 보면 두껍지가 못해요.
좀 크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봉두께도 겨우 7.8%니까 8%라 칩시다. 8%짜리 두께네요. 그래도 항시 새로 나타나는 기세주들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해왔던 많은 기세주들 아마 여러분들 관종 종목에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계속 관리를 해주면 되고 하지만 항시 새로운 종목을 찾아가야 되지요. 선을 그어 봅시다. 제가 말했죠. 꼬리를 가지고 돌파를 하는 것보다 전고점을 봉으로 돌파해서 봉으로 맞히는 것이 참 좋다고 했습니다. 아, 제가 많이 피곤한가 목소리가 안 좋네요. 그럼 이런 종목 봐줘야 된다. 뭐 기관들도 외국인도 조금씩은 사고 있으니까. 단지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급등력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좀 조심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간에서 0.9% 올랐으니까 뭐 거의 한 보합이나 출발이 되겠죠. 흐름을 잘 보고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네페스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네페스는 앞에 가비하고는 틀리게 조금 멉니다. 그죠? 예, 여기가 좀 멀어요. 예. 신고가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적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적수가 뭐냐면 그 적수의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신고가 종목은 다뤄줘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뤄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적수가 너무 이렇게 좀 멀지 않습니까? 멀면은 조금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단 위안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해가. 그죠? 2020년 이 해가 바뀌었단 말이죠. 같은 해에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극히 부담스러운데 해가 바뀌었거든요. 해가 바뀌었으면 그런 부담감을 좀 덜어도 된다. 그런 부담감. 그래서 한번 해볼 거라고 이렇게 쫄쫄쫄 올라가면 살금살금 엉덩이를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자. 작년에 고점을 뛰어넘으면 뭐 이게 한 3만 5천짜리가 나오네요. 그죠? 뛰어넘으면 올 한 해 또 새로운 시세를 쓸 수 있다.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 급등의 끝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 지 잘났다고 뭐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도전을 하지요. 가려고 하는 놈한테는 도전을 합니다. 단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이러한 종목들을 자꾸 챙겨보면서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눈도 좋아지고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더라라는 것을 자꾸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용법은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수많은 전투 속에서 스스로가 하나씩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데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요. 그래, 배우는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 종목이죠. AD, 가비아, 네페스. 알소프트 한 개 더 올려놓읍시다. 알소프트는 그래도 조금 이름이 알려진 종목이라서 급등력은 좀 있습니다. 이놈도 거의 지금 보면 네페스와 모습이 거의 쌍둥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페스의 모습을. 그죠? 알스푸터가. 자, 이건 네페스고 이건 알스푸터입니다. 그죠? 이쪽 모양을 봤을 땐 거의 비슷하죠. 차이점은 네페스와
가베의 차이점은 알스포트의 차이점은 둘 다 비슷한 뭐 적분을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치는데 이놈은 좀 급등력이 조금 있어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각도가 가파르죠.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간다. 그래서 뭔가 흐름이 한 번씩 흐름만 조금만 강한 흐름을 조금만 잡아주면 어느 시점부터는 폭발적으로 갈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서부터 하나 보시고, 그럼 서남하고 기세주 이 정도면 내일 목요일 날 매매인데 뭐 되지 싶은데 XM을 한 개 더 추가해 놓읍시다. 기세주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급으로 가는 종목, 재료로 가는 뭐 기세주, 기술적으로 가는 뭐 그런 거, 뭐 종류가 참 많아요. 많은데 재료와 기술을 같이 혼합이 되어 있다면 참 그건 더할 나위 없고, 그렇게 혼합이 된 놈이 차트까지 예쁘면 참 금상첨화지요. 근데 이 세 개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은 참 만나기가 힘든데, 엑센 같은 것은 지금은 이 시점에서는 보면 기세주보다는 약간 기술주 형태를 지금 띄고 있습니다. 기술주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아주 뭐 괄시를 받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줄여보면 지금 여기가 2019년, 여기가 2020년, 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해가 바뀌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해에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여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되는데, 해가 바뀌었는데 이런 식으로 실실실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것도 전고점이 언제 전고점이 한 해 전에 전해에 전년도 고점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뚫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차트상으로 보면 뭐 아직 고점에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실실실 몸을 트는 쪽이니까 봐줄 수 있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죠. 각도상으로 볼 때도 그죠? 특이한 점은 기관들도 오늘 8만 주나 사고, 외국인도 10만 주, 외국인 한 3일 가까이 계속 사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먼저 입지를 시작한 거죠. 기관이 뒤에 따라 들어갔다 보면 되실 겁니다. 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놔두고, 이런 것도 분할로, 항시 분할로 기세주는 그런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기술주 한 종목은 봅시다. 38분이네요. 어제 나갔던 오늘 미션들 중에서 유일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종목 득성우를 한번 봅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잘 쓰는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 회원들한테도 리딩 받는 회원들이나 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자주 말하는 게 있는데, 급등은 급락의 친구다. 급락은 또한 급등의 친구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이 버린다고 저쪽에 던져놓고 신경을 안 쓴다니 그러지 말고, 항시 남이 버리는 종목이라도 잘 챙기가 된다. 그리고 항상 급등을 할 때는 항시 급락을 하는 것을 대비를 해서 항시 매도를 중용의 타임으로, 중용의 마인드로 너무 꼭지 팔아먹으려 하지 말고 차근차근 챙기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급등력이 있는 이런 종목이 눌림을 주고 쉬고 있을 때 꼬리를 잡고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타임에 이 타임은 맞겠지 하고 하다 보면 또 뭐 나가기도 하고 손절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승부를 걸어서 스스로가 경험치를 늘려야 됩니다. 단지 단점은 이게 우선주라는 것이 단점이에요. 우선주라는 것이 단점인데, 하지만 덕성우는 그 우선주라는 것을 단점을 장점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예, 장점으로 바꿨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더 속도가 빠르고 더 좋죠. 급등주 형식으로 하기 딱 좋은 그런 스타일이죠. 단지 지금은 지금 코로나 관련주나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더군다나 내일은 뭐 시간에 3% 빠져 있으니까 시간에 내일 시가는 뭐 양봉으로 출발하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가장 급등 대장주 자리를 했던 놈인데 그냥 이대로 보내 그냥 그래는 안 되거든요. 꼬리를 잡아봐야죠. 그래서 내일 시간에 의해서 3% 빠졌으니까 내일 뭐 시가나 뭐 3%에서 한 5%나 뭐 2%에서 한 5% 사이는 잡히겠죠. 분할로 대응을 하시고 내일 목표는 꼬리를 내려주는데 반드시 끝이 날 때는 종가상으로는 이 지점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지점을 딱 좀 비스무리하게 꽉 자르된 듯이는 안 해도 회복을 하고 마치든지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줘야 좋다. 꼬리든 잡아줬는데 예를 들면 꼬리든 공략에서 잡아줬다 치자. 꼬리는 달아줬는데 요렇게 맞췄다. 여기하고 갭이 있게 맞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연출이 안 되면 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덕성우를 내일 기술적으로 한번 보죠. 공부하기 좋은 종목이니까. 내일이 더군다나 목요일이니까 덕성우한테는 별로 안 좋은 날이에요. 자, 덕성우한테는 내일 상당히 고난의 날이기도 하겠죠. 자, 내일 신규 상장주 있지요. 자기한테 관심을 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신규 상장주 있지요. 배령주도 난리 칠 거지요. 또 목요일이지요. 얘한테는 지금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관심을 주고 있을 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외받는 지점을 잘 봐서 우리가 바라는 모습, 꼬리를 달아는 주되 끌어올려서 마치는 그런 스타일로만 일단은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보자. 여기 8,000원, 금액도 8,000원이 보기 좋게 딱 나와 있네요. 그죠? 다음에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사실 바른손보다는 덕성우가 더 낫죠. 그래도 때가 되면 제가 그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 있죠. 어느 하나의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할 때는 뭘 가지고 급등합니까? 대부분 다 재료를 가지고 급등을 하죠. 자, 급등을 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뭐 사람들이 재료 소멸, 뭐 이제 생명이 다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재료 소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서 많이 먹었지 뭐. 하지만 변환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재료로 가지고 급등을 해서 꼬꾸라지고 있지만은 그 순간부터는 기술주로 변환을 한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기술주로 변환하는 그 시점을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손을 한번 오면 우리가 한번 맞춰가지고 한번 제가 같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DPC도 마찬가지입니다. DPC도 같이 한번 볼 테니까 내일은 일단 덕성우는 내일이 타이밍이니까 내일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당분간은 안 봐야 되거든요. 이게 내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얘한테는 꼬리를 달아주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도 된다면 그놈은 숨을 좀 앞으로 더 쉴 거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면 당분간은 안 쳐다봐야 되거든요. 하고 기세주 하고 이벤트 관련주 하고 이렇게만 내일 한번 보죠. 아, 별행 관련주 뭐 하나 할까요? 코로나 관련주 그냥 50만 보십시오. 예, 다른 건 하지 말고 지금 상한가가 있지만은 그냥 50만 보세요. 다른 거는 굳이 뭐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꼭 하실 분만 하세요. 굳이 썩 권장해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냥 경험 삼아 해보실 분들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됐네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루가 저는 참이 좀 아쉬운 게 예전에 보통 이러한 계통의 어떤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준동할 때는 이놈이 항상 파루가 이놈이 참 대장기를 잘했는데, 왜냐면 파루가 참 힘이 좋거든요. 오공 같은 경우에는 몸이 무거워요. 엉덩이가 무거워서 막 가면 맨날 지가 힘들어가지고 지가 힘들어. 가는 지가 상한가 들어가 놓고도 지가 힘들어가지고 벌벌벌 거리고 있다니까요. 지가 지를 못 이겨가지고 몸이 무거우니까. 근데 파로 같은 경우는 참 가볍단 말입니다. 예. 단지 이제 50이 이제 신용이 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이점은 이점이죠. 무거워. 그래도 좀 가벼운 놈이 대장질을 하면 참 좋은데 말이죠. 시간이 또 많이 흘렀네요. 매일 한 30분, 2, 30분 한다는 게 꼭 하면 4, 50분이네. 자, 오늘 다들 일하신다고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벤트 종목도 있고 코로나 관련주 난리 칠 거고 또 목요일입니다. 여러 가지가 정신이 사나운 날이니까 이거 어쩌got 온 동네 뛰어다닐 생각하지 말고 온 동네 그냥 비 온 날 팬티 하나 입고 막 뛰어다니면서 뭐 그러지 말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딱 한 종목만 탁 집중해서 하면 그날 밥그릇 그날 자기 목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다 먹으려고 할 수는 없어요. 절대 그렇게 매매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씩만 합니다. 자,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목이 안 좋아서 좀 오늘 좀 그렇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내일 시장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